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55항서부터 57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저기 동음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예, 그 음이 같은 것인데 예, 그 동음어 중에 좀 의미가 비슷한데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예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55항서부터 57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같은데 그게 그 좀 표기가 다르거나 뭐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쓰임새가 다른 것, 용법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이거 잘 모아서 그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글 맞춤법 55항서부터 57항까지 이런 내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키스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이제 입을 맞추다예요. 예, 맞추다여서 옛날엔 맞추다, 맞추다와 맞추다를 뭐 다르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입을 맞추건 간에 정장을 맞추건 간에 옛날엔 요걸 저기 맞추다라고 그래서 맞춤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 좀 보셨을 겁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저기 이렇게 맞춤, 그 정장 맞춤 이런 표기 보셨어요? 예,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맞춤이 아니라 맞춤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장을 맞출 때는 맞춤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입을 맞추거나 그럴 때는 맞춤이라고 그렇게 용법을 달리했는데 예, 89년부터 예, 그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진 이제 89년부터 예, 요거를 다 맞추다로 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이라는 표기 요거 틀리다는 것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력이 남극까지 뻗치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역시 뻗치다 요 디귿 빼고 뻗치다라는 그런 그 표기를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89년도에 하여간 추상적인 건 물리적이건 다 뻗치는 걸로 그렇게 세력이 뻗치건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뻗치건 다 뻗치다 요 디귿 받침을 붙여주는 걸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기 이제 그 디귿 빼고 뭐 어떤 거 뻗치다로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덜아 던. 제가 하늘 맞춤법 그 글로 드렸던 것, 예, 저기 그 전에 이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요게 덜아 던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더를 사용하는 거죠. 더와 던. 그래서 깊던물이 얕아졌다. 다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바로 이제 든이 되겠죠. 든. 그래서 사과든지 배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가 배든가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예, 다 든을 사용한다는 것. 예, 제가 뭐 무관 선택 웨더 올랏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선택에는 든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오든지 가든가 오든가 가든 오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예, 요거 선택의 뜻에는 든을 사용하고 과거일 땐 던을 사용한다. 예, 요거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로 가르는 거예요. 가르다. 그래서 가름이죠. 가름. 예, 그래서 두 개를 쪼개는 것, 요거를 가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꾸는 거 있죠. 새 걸로 바꾸는 것을 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갈다예요. 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둘로 쪼개는 건 가르다고요. 요거 바꾸는 것은 갈다입니다. 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가름이라고 그렇게 두 개를 쪼개는 것은 가름이라고 쓰고요. 요거는 갈음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발음은 똑같습니다. 가름 가름. 여기 뒤가 이제 연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하여간 이 표기가 다르다는 것 예, 용법을 달리 써줘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거는 이제 이거 뭡니까 이게? 예, 요거는 이제 걸음이죠. 걸음. 예, 그래서 이게 그 이나 같은 게 이제 결합을 하면은 앞에 있는 원형을 이제 좀 밝혀 적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기 뭐 걷다나 걸다 이런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저기 앞에 그게 본뜻이 뭔지 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걸음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이나 음이 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나 음이 붙으면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예, 그렇지만 요게 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걸다에서 왔는지 뭐 걷다에서 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하여간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은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발음대로 걸음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요 뒤에 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걷다에서 온 거죠. 걷다에서 이거 디귿 불규칙 때문에 이제 걸음이 된 것인데, 하여간 이거는 저기 걷다라는 분명한 그 원형이 그 어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이 붙었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에서 디귿일 것 같은데 그 디귿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은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걸음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음과 걸음 이렇게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표기를 달리한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동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가다 이제 거치다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거치다죠, 기본형이. 거치다. 요거는 이제 어디를 경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동대구를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경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거치다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다음 거 보면 돈이 거치다. 돈이 이제 거둠을 당하는 거죠. 이거는 돈을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희는 피동점미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거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거치다 이럴 때는 이제 피동을 살려가지고 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거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하다, 거치다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거둠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은 피동점미사 희를 써가지고 거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거 영화의 해운대의 한 장면이네요. 걷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라는 식으로 이거는 거두어 잡지 못할 사태죠. 그러니까 디귿 받침이에요. 거두어 잡지 못할 사태.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두어 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디귿 받침을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충 보아서, 겉으로 대충 보아서란 뜻이니까 겉에 티읕 받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 대충 겉으로 봐서 50만 명 정도는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티읕 받침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잡다, 무엇의 줄임말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받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두어 잡다, 그거는 디귿 받침이고, 이거는 겉을 보고 대충 판단하는 것이니까 겉잡다, 그래서 티읕 받침. 바깥쪽에 겉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그럼으로가 아니라 무로라는 그 까닭의 어미가 이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이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이 앞에 있는 말이 까닭이면 음으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무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여기 도구 같은 경우는 음으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썰을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까닭일 땐 썰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음으로 써 이런 식으로 썰을 붙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음으로써, 미음으로써 라고 쓰고, 써 뭐 생략해도 괜찮죠. 대신 요 앞에 있는 거는 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으로가 도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로서가 이제 도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써가 생략이 되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걸 때는 까닭일 때는 무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으로를 사용하고, 음으로나 무로를 사용하고, 도구일 때는 음으로나 미음으로, 그 다음 음으로써, 미음으로써 그런 걸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얘기죠.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니까 도구의 뜻일 때는 이렇게 음으로 써를 쓴다는 것, 음으로를 쓴다는 것.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름과 노름을 보도록 할게요. 발음은 똑같죠? 똑같지만 여기 이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노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나 음이 붙었을 때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만 이게 너무 심하게 노는 거잖아요. 노는 것에 너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앞에 굳이 이렇게 본 뜻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노름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전하게 노는 거죠. 건전하게 노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놀음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제 놀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나 음이 붙으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데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도 요렇게
그 원뜻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밝혀 적는 것이지 아까 같이 너무 심하게 변질이 돼서 노는 것 그런 경우에는 원형을 굳이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발음대로 노름이라고 써주는 것이고 요거 노름 요것도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는 놀음 이런 식으로 앞에 원형을 밝혀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북이는 속도가 어떤가요? 속도가 느리다죠. 그래가지고 느리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게 뭐라는 겁니까? 요거는 길게 늘이는 거죠. 그러니까 늘게 하는 거예요. 늘게 하다. 그래서 이는 이제 사동전미사인데, 그래서 늘게 하는 것. 요거는 이제 길이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길이를 길게 할 때 그때 늘이다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피가 이제 커진 거네요. 부피가 커지건 수량 뭐 양이 양이 많아지건 아니면 넓이가 넓어지건 아니면은 저기 수가 많아지건 어쨌건 간에 이거는 늘리다를 씁니다. 늘리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길이일 때만 늘이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부피, 넓이, 그 다음에 그 양, 그 다음에 수 이런 것 이런 것 다 늘리다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리다 있죠? 요거는 다리다죠. 다리다. 그래서 다리미라고 그렇게 하죠. 다림질 이런 식으로 다리다. 요게 기본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약을 이거는 한약을 달이는 거죠. 달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발음은 똑같죠. 이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표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다리미로 다리는 건 달이다. 요거는 달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목을 다치는 거죠. 이렇게 발목 부상을 당하는 것 다치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다치다죠. 이거는 다듬을 당하는 거죠. 다듬을 당하는 거니까 요거 닫다 이건 당하다. 그러니까 피동전미사 히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다듬을 당하는 거니까 닫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 발음은 요게 디귿이 넘어가면서 티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구개음화가 되기 때문에 다치다로 그렇게 발음이 되죠. 다치다로 발음이 아까 전에 부상당하는 다치다고 발음이 똑같습니다만 요거 쓰는 것은 요거 다듬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 밝혀서 닫히다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세전미사가 있어요. 강세전미사가 화가 나서 방문을 세게 닫히다. 이런 말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 말 쓰는 말 맞습니다. 요때는 이 히가 아니라 치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피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였죠. 이희리기 우구추인데 요거는 이제 그 강세전미사는 치입니다. 치. 그래가지고 히하고 치하고 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히 같은 경우에는 피사동으로 쓰는 것이고 치 같은 경우는 강세 세게 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세게 닫는 것 있죠? 더 세게 닫을 때 그걸 닫히다라고 그렇게 치를 써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발음이 똑같습니다만 발음이 요건 다르네요. 이게 앞에 이제 닫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사 동음어인데 발음이 이제 앞에 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받침이 소리가 나죠. 아까는 받침이 소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였고 요거는 닫히다 같은 경우는 디귿이 뒤로 넘어갔고 요거는 이제 앞에 붙어가지고 요 뒤가 이제 그거기 때문에 저기 자음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 고게 되죠. 추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게 되고 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닫히다로 이렇게 납니다만 어쨌든 이게 쓰는 것을 이렇게 닫히다 치로 그 강세 전미사를 붙여서 써야 된다는 것. 는 마치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사를 마치다, 끝내는 것을 마치다 이렇게 발음대로 쓰지요. 자, 근데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이 바로 다음 것. 화살로 관역을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사동전미사 히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읒 받침에 히를 꼭 써줘야 됩니다. 맞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은 마치다 똑같아요. 그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지만 그렇지만 쓰는 것만큼은 맞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사동전미사 꼭 밝혀줘야 됩니다. 밝혀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목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에 거는 액세서리 있죠? 그거는 목을 걸다니까, 목에 걸다니까, 걸이라고 그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만, 요 목병 있죠? 이 목 디스크가 아니라 이 목에 나는 이제 편도선이 붓거나 이러는 그런 감기 걸렸을 때 나는 병, 예, 이런 거는 이제 목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걸이라는 말이 있고요. 목병이라는 그 목에 속에서 나는 병, 예, 그 얘기의 뜻이고, 요거는 뭐 걸다하고는 관련이 없고, 예, 목걸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예,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목걸이라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바로 이제 목에 거는 요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목에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 음 앞에서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목걸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는 겁니다. 아까 전에 목병에 목걸이와 목걸이는 이제 요 리을이 뒤로 가니까 발음은 똑같죠. 하지만 예, 저 용법이 그 표기가 다르고 용법이 다르다는 것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거죠. 선물을 이제 드리는 것을 바치다. 예, 위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건 바치다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지구를 아틀라스가 세게 받고 있는 거군요. 지구를 세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구를 바치다 이런 식으로 저기 강세전미사 치는 강세전미사 치를 써가지고 바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흰 티를 받쳐 입죠? 그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흰 티를 온몸으로 여러분이 세게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치다 치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구를 바치건 흰 티를 받쳐 입건 바치건 하여간 그거는 이제 세게 받는 거니까 강세전미사 치를 써가지고 바치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요거는 투사가 소에게 받음을 당하는 거죠. 예, 받음을 당하는 거니까 받히다라고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피동전미사군요. 예, 피동전미사. 그래서 그 치는 강세전미사고 히는 사피동전미사다. 여기선 피동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예, 이럴 때도 이제 히를 밝혀가지고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 예, 받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받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국수를 체에 예, 받치다. 이거는 이제 t에서 써요. 그래서 받다, 예, 받다라는 것에 강세전미사 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받치다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르는 것 있죠. 거르는 것을 받다 티읕 받침을 써요. 받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세게 걸을 것 같으면 받치다 이런 식으로 강세전미사 치를 써서 쓰는데 하여간 어쨌든 거르는 거는 받다 티읕 받침을 쓰고 예, 세게 걸으면 받치다 이렇게 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냥 발음대로 반드시 이러면 요거는 이제 약속을 뜻하는 꼭꼭, 꼭이란 뜻, 꼭꼭, 꼭, 예, 그런 뜻의 예, 반드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반듯하다에서 나온 거죠. 반듯하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어근을 밝혀가지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게 예, 이거 반드시 그래서 앞에 저 반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어원이 없어요. 원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대로 씁니다만 이건 반듯하다라는 원형이 있으므로 반드시를 밝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차가 전봇대에 부딪은 거죠. 차가 부딪은 건데 이건 너무 세게 부딪었군요. 그래서 부딪히다 강세전미사 치를 사용해서 차가 전봇대에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봇대는 차에게 부딪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부딪음을 당한 히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강조했던 것 마찬가지예요. 치는 강세전미사고 히는 사피동 전미사다. 이런 경우는 피동이군요. 전봇대가 차에 부딪음을 당한 거니까 전봇대가 당한 거죠. 그래서 부딪히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예,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세게 뭐 한 것이고 치는 히는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함을 당하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붙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붙이다, 영희에게 편지를 붙이다, 남의 땅을 붙이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신세를 지는 것, 이런 거 붙이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건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빈대떡을 만들든지
원고를 인쇄에 붙이다 이거 보내든지 안건을 회의에 붙이다 이거 보낸다는 뜻이죠. 보내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숙식을 붙이다 이거는 남의 땅을 붙이다와 비슷한 뜻이네요. 신세를 지는 것 이런 것들 다 붙이다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보내는 것이라든지 크게 말하면 보내는 뜻, 그 다음에 부족하다는 뜻, 아니면 신세를 진다는 뜻 이런 뜻에서는 붙이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태치죠. 어태치 영어로 치면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표를 붙이다. 이거는 붙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그 개하다의 뜻을 가진 사동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붙이다,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미행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별명 붙이다. 어쨌든 좀 추상적인 뜻으로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부착을 하는 거죠. 붙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사용하는 붙이다는 요거 이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저 사동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붙이다. 그래서 사동전미사 살려가지고 붙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짜장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키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뭐 하는 건가? 이거는 머리를 쉽게 하는 거죠. 쉽게 하는 거니까 이거 그 개하다의 뜻을 가진 그 사동전미사 히를 써가지고 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겁니다. 아까하고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꽃다발과 선물을 한 아름 아는 거네요. 요거는 이제 그 한 팔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 부피 이런 거를 이제 한 아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면식이 있는 것, 서로 간에 면식이 있는 것, 요걸 알음이라고 씁니다. 알음.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서로 알고 있는 것, 요런 거는 알음이라고 그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식에 관련된 거는 또 알미라고 써요. 그 알미라고 발음합니까? 암이라고 발음합니까? 요리를 미음인 우리 겹받침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리을 미음은 뒤에 걸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알미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만 그 발음 사실 틀린 발음이고요.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해야 됩니다. 리을 미음은 뒤에 걸로 발음하니까 암입니다. 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아름, 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한 아름 할 때는 그 아름이라고 쓰면서 그 정도 넓이 그 두 팔로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그 넓이 정도 그거를 이제 아름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면식 있는 것 알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지식은 암이라고 그렇게 쓴다라는 것. 자 이번에는 그 안치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쌀을 만드는 것 있죠? 밥을 만드는 것, 쌀로 밥을 만드는 것,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안치다. 이런 식으로 써요. 안치다. 그래서 이렇게 쌀로 밥을 만드는 요 과정을 불에 이제 안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앉게 하는 거죠. 앉게 하는 요히 사동전미사가 결합을 해서 앉히다. 발음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앉히다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게 다릅니다. 요거는 앉게 하는 거니까 앉히다. 히를 꼭 써줘야겠습니다. 사동전미사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요 두 개 이제 경계선이죠. 수평선이 쭉 펼쳐져 있는데 요건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죠. 요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음이라고 표현해요. 얼음.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되는 것, 수평선도 마찬가지고 지평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구름하고 이렇게 하늘 간에 이런 경계도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얼음입니다. 얼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있죠? 이 아이스. 아이스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이스는 얼음이죠. 이거는 얼다 있죠? 얼다. 얼다에서 나온 것이니까 역시 이나 음이 결합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얼음. 그런데 아까는 경계 같은 경우는 뭐 어원이 따로 없죠. 그래서 발음대로 그냥 그 얼음이라고 쓰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가지고 얼다에서 왔으니까 얼음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따가 나 좀 봐. 이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사로 사용됐을 땐 이따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따가 그렇게 써주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 내가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그러다가 갈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있다가 나 좀 봐 이거는 그거는 이제 부사로 사용됐을 때 그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내가 휴양지에 우리든 나든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라는 이거 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있다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부사 같은 경우에는 있다라는 그 의미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그렇게 적어주고요. 요거는 며칠 더 있다가, 요거는 동사 있다고 관련이 있으니까 있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리가 찌릿찌릿한 거 이거 절이는 거죠. 다리가 절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요거는 소금에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개하는 거죠. 절개하는 것이니까 요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절이다. 그 소금물에 이렇게 담그는 걸 담궈 있는 게 절다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물에 담궈지게 하는 그러니까 담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절이다.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절이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생선 조림이죠. 그래서 조리다라는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자, 요거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졸게 하는 거네요. 마음을 쫄아붙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졸게 하는 것이니까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역시 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너무 배가 고파서 줄이는 거죠. 굶주리다. 그래서 줄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압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는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게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사동전미사 역시 이가 결합해가지고 줄게 하는 거 줄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라고를 볼게요. 노라고와 느라고. 노라고라는 것은 이제 최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그래서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뜻이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노라고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내 나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최선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 노라고를 쓰고요. 자, 이번에 이제 느라고가 있네요. 비슷한 느라고는 했기 때문에 까닭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런 식으로 까닭의 뜻으로 사용할 때 느라고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뜻으로 사용할 땐 노라고를 사용하고 까닭의 뜻으로 사용할 땐 느라고를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용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기도 다르고요. 자, 이번에는 느니보다와 는이보다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하느니보다 라는 식으로 차등 비교를 둘 다 차등 비교를 나타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행위를 나타내고요. 는이보다 요거는 이가 요거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는이 이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마지못해 하는 행동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는 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는이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차등 비교인데 이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A 는이보다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A와 B 둘 다 마음에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때 그때 이제 는이보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래도 마지못해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더
낫다, 안 하는 게 뒤에 것을 선택을 할 때, 뒤에 것이 더 나을 때, 그때 느니보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